여러분, 회사채 쇼크라. 그래서 기업들도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아니, 맞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9월 회사채 미매각률입니다. 20.5%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회사채가 미매각이 됐다는 것은요,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20.5%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를 낼 때는요, 시장 조사를 해보고 회사채를 냅니다. 수요 예측을 해본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매각이 20.5%라는 것은요,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매각률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0.2%예요. 0.2%. 0.2%인데 지금은 20.5%면 20배라는 거잖아요. 20배. 그만큼 말입니다. 회사채가 지금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전채마저도 미매각이 일어날까요? 미매각이. 그러니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5개 기업 중에 적어도 1개 기업은 자금 조달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같을 때는요, 9월이 이렇지만 10월은 더 심각합니다. 10월은요, 지금 회사채 발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발행 자체가. 그러면 기업은 어디서 자금 조달을 할까요? 자금 조달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뭐 크게 3군데라고 봐야 됩니다. 회사채를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거든. 유상증자.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은행 대출로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의 이야기.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은행으로 몰려가야 되는데 은행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대출금리가 적지 않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회사채 발행을 못하고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이거 사실이에요. 실제 지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지금 10월 한 달간 회사채 순상환액입니다. 예, 10월 한 달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예, 그것을 차환 발행을 못하고 상환해 줬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냥 돈으로 다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차환 발행해서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5조에 5조. 4조 8,379억 원이나 됩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의 대출액 보세요. 5대 시중은행의 대출액을 보면 6조 6,652억 원입니다. 결국 대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 대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 기업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4.1%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보면 12.9%예요. 지금 기업들은요,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못하고요, 결국은 대출 시장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불법 사금융이나, 예,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그냥 사금융, 예, 사채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마 많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기업 대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들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와,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
3 내지 4% 미만이 38.4%.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3 내지 4% 다행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 늘어납니다. 4 내지 5% 미만이 44.7%고요. 5 내지 6% 미만이 12.5%입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6% 이상도 4%가 되고요. 예,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충격적이에요. 3% 미만은 0.4%밖에 안 됩니다. 기업들이 이자 폭탄이 지금 터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계속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빌리는 사람 더 많고 그러면 이자에 대한 상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현실이라고. 예.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게 기업 대출이 장난 아닙니다.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2,476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 1,698조 6천억 원에 비하면 45.78%가 늘어서 777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자 폭탄이 아니라 부채 폭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채가 대출 만기 연장을 또 연장함으로 해서 위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는요 기업 쪽에 부채가 폭발을 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기업은요 채권 시장의 위기 때문에 진짜 회사채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니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발행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발행까지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금 조달 실패나 혹은 자금 경색이 기업의 경영의 위기로 점점 다가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의 예측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는 계속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그 부채가 펑 하고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올까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저 기업이 어떤지 부채 상황을 진짜 면밀히 봐야 돼요.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이건 면밀히 봐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최상책이지만 그래도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채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순이익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자는 감당하고 갈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만큼 기업 부채에 대한 부담은 공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